두산중공업 테마주로 엮였다. 안녕하세요. 주식 황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자, 테마주 아닌 테마주죠. 바로 해상풍력 육성 수혜 본격화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두산그룹주 중에 두산이라는 종목이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상한가에 안착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죠. 한번 볼까요? 정부가 바로 해상 발전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두산중공업 회장이 지난 19일 보도 자료에서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방향에 힘입어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해서 5년 후에 해상풍력 매출이 1조 이상 키우겠다라고 밝히면서 두산중공업 또한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우선은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가총액이 13조가량, 13조가량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7.49, 마지막에 두산중공업을 좀 한참 됐긴 했지만, 그 존 템플턴 그 재단에서 두산 그룹주들이 일부 그 매수를 해줬다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긴 나네요. 자, 삼성자산 자 보면요, 삼성자산과 미래에셋에서 들어온 상황 자 보도록 하죠. 두산이 45.50으로 해서 두산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고 또한 자사주 지분이 5.38이다. 이렇게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다. 이런 점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두산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가 이렇게 많고 두산이란 기업 자체는 되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보죠. 1962년 보면 1962년 현대양해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 중화공업으로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부에 귀속됐고 이렇게 해서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됐고 2001년에 두산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을 했다. 요런 어떤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 보면요. 자, 공매도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공매도의 비중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대차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1조대 9천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좀 그래도 요 정도면 다행스럽다. 굉장히 큰 적자는 아니고 4천억, 1천억대 4천억일 때 재작년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자본 총계는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도 부채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ROE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ROE가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어떤 정부의 수혜주로 엮이면서 기분 좋게 큰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자, 이전에 하이영이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주식 강수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진짜. 제가 항상 텐션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요 부분 정상화 과정에서 가치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정상화에 있어서. 그래서 두산그룹이 3조 이상을 확보해 두산중공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종 그 개선안을 확정해서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서 채권단이 바로 세부 일정을 점검한 이후에 3일 회계법인의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달 이렇게 해서 경영 정상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밝혔고요. 결국에는 자 보면
그 두산중공업이 이 3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고 특히나 두산솔루션의 61%를 팔고 그 자금을 두산중공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해서 경영에 대한 가치,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성장 정말 부분을 반영해서 8천억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핵심 산업부 사업용 차량, 전자, 모트롤 이렇게 해서 두산 퓨얼센, 두산 메카텍, 두산건설 메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두산 타워 보유 중인 골프장 유 부동산도 매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보면 그런 부분하고 좀 약간 그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면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좀 어려워지면 이게 갖고 있는 거를 하나 야금야금씩 하나씩 팔아야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좀 자산이 많고 이런 어떤 두산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은 좀 이게 자산을 팔므로써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간이 텅텅 비면 이게 팔 거라도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팔 게 많기 때문에 뭐 두산타워 보십시오. 두산타워 골프장 이렇게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 좀 가치적인 면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매각 물건이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 매각 파는 게 생각보다 더블로 팔면 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PBR을 보면 1.0, 0.5, 0.5, 0.5 뭐 이 정도 선으로 가리키고 있는 점 뭐 나쁘지 않다. 23.5, 6.1, 7.5로 해서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자 금일 상한가를 보면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야 이거 그래도 많이 상한가 300만 주 가량. 자 두산 너무 싸다 하면서 자금이 확 들어온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자 상한가 안착에 대한 속도를 좀 봐야 되겠죠. 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분봉 상황도 나쁘지 않네요. 주가가 올려지고 이 선에서 자 보면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이 날개를 달면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상한가가 이렇게 해서 뭐 풀리지 않는 상한가가 이렇게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어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뭐 처음부터 많은 금액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작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이전에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끼리가 좀 아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으로 비춰서 또 설명드리기 좀 약간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동물을 항상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 예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 코끼리들은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였고 그 다음에 덩치가 아주 산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묶여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쇠사슬을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 살짝 다리만 들면 되는데 이 쇠사슬을 못 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산중공업도 두산그룹도 그 자리에 쇠사슬이 묶여져서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얽매였던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밸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바로 포트폴리오 중에서 모든 종목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다. 자, 10종목 중에 6종목만 만족스러운 실적으로 올릴 수 있다. 10종목 중에 6종목만 맞추면 만족스러운 실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산 종목도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